자, 다음으로 연산자 오버로딩을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인 멤버 함수로 연산자 오버로딩을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연산자 오버로딩을 할 때 멤버 함수로 할 수도 있고 전역 함수로 할 수도 있다. 일단 요 두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둔 상태에서 이어서 강의를 들으셔야지 됩니다. 첫 번째로는 멤버 함수로 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항 연산자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 사실 제가 이거 말씀드리긴 드렸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플러스 연산자를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얘가 연산자죠. 이 연산을 할 때 두 개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자, 얘네들을 연산을 당하는 놈이다 라고 해서 P연산자라고 불러요. 자고, 이 플러스가 연산자인 거죠. 자, 이항 연산자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연산자인데 P연산자가 두 개 필요한 연산자를 이항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플러스 하려면 왼쪽과 오른쪽에 숫자가 있어야지 되죠. 이항 연산자예요. 이런 거 볼까요? A가 B랑 같은지 틀린지를 판별을 해서 무언가를 반환을 해주는 요 연산자도 P연산자가 두 개 필요합니다. 이항 연산자예요. 여러가지 다른 것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사용 예시를 생각을 해보면 왼쪽 오른쪽에 두 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실 거예요. 요런 애들이 이항 연산자입니다. 자, 이런 이항 연산자를 우리가 멤버 함수로 오버로딩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선언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이 선언 형태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연산자의, 그러니까 이름이, 함수의 이름이 오퍼레이터 플러스다, 오퍼레이터 마이너스다. 좀 이상하죠? 이거 자체가 함수 이름이에요. 제가 파란색으로 써놓긴 했는데 요거 자체가 함수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름을 가진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수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자, 사용이 가능해지는데 여기다 중요 표시를 붙여놨죠. 자, 어떻게 사용이 가능해지냐? 자, 얘를 보면은 컴파일러가 얘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산자 오버로딩에서 이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은 나머지 내용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P1 플러스 P2가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컴파일러가 이 문장, 뭐 명령문 단위는 아니죠. 이 코드 조각 보고 이 스테이트먼트, 제가 용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코드 조각보다 작은 단위, 그 명령문보다 작은 단위에 이 P1 플러스 P2라는 걸 보면은 컴파일러가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요렇게 코드를 바꿔서 해석을 합니다. 자, 볼게요. 지금 플러스라는 연산자 앞에 P1이 있고 뒤에 P2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P1은 객체잖아요. 클래스의 객체죠. 그러니까 P1이 가지고 있는 멤버 함수 중에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는지 우선 찾습니다. 자, 얘가 없으면은 이 코드가 실행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함수가 있다고 해보죠. 있으면은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P2를 인자로 넘겨줍니다. 자, 여기 제가 길게 써놨는데 한번 볼게요.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포인트에 멤버 함수로 어떤 또 다른 포인트를 반환을 하는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함수는 인자로 포인트를 받는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뭐라고 할까요? 테스트로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 함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요런 문장이 콘솔창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 여기 빨간 줄이 없어졌죠. 자, 아직은 이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얘도 지우고요. 여기까지 해놓고 실행을 해봅시다. F5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문제가 생기죠. 내가 포인트를 반환을 하게 써놨는데 얘가 포인트 반환 안 하고 있어요. 좋아요. 보이드로 바꿔보죠. 이래도 실행은 여기까지는 불가능하고 이렇게까지는 가능하겠죠.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봅시다. 자, 플러스 연산자가 호출이 됐다 라고 나오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함수가 호출이 됐다는 거예요. 왜 호출이 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컴파일러가 이 문장을 보면은 얘를 어떻게 바꿔서 해석을 하냐면 P1에 있는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를 호출해라 라고 바꿔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원래는 얘가 없었죠. 주석 처리할게요. 원래는 얘가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당연히 얘가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호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 함수만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함수의 인자로는 요 두 번째 P 연산자인 P2를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함수가 호출이 가능하려면 이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는 포인트 객체를 인자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얘를 호출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만족을 하는 함수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호출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컴파일러가 얘를 보면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서 호출하기 때문입니다. 자, 직접 해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안 쓰고, 자, 우리가 P1에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가 있죠. 여기다가 P2라는 인자를 넘겨줘도 아까랑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왜?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냥 이런 거를 이렇게 줄여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줄여서 쓰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렇게 바꿔서 명령문을 실행해 준다. 이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거를 컴파일러가 이렇게 바꿔서 호출한다 라는 게 제가 오른쪽에 길게 써놓은 얘기입니다. 제가 방금 한 얘기랑 같은 얘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뭐 당연히 여러분들 직접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죠. 얘가 인자를 안 받는 함수다. 호출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불가능하죠. 얘는 인자를 안 받는 함수인데 여기 인자를 넘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출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강의 자료 전 페이지 여기도 있네요. 자, 이런 함수에 지금 그게 단순하지 않죠. 얘는 보이드고 포인트를 인자로 받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포인트 객체를 반환을 하고요. 인자로는 컨스트 참조자, 포인트 참조자를 받고 있고 얘 자체가 컨스트 함수입니다. 자, 얘가 반환형이 이거인 이유, 인자를 이렇게 받는 이유, 얘가 컨스트 함수인 이유가 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 지금 그러니까 코드를 이렇게 쓰건 이렇게 쓰건 둘 다 이 P2를 인자로 받을 수 있는 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쵸?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도 잘 호출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얘 대신 얘를 쓰냐? 자, 제가 얘를 쓰는 이유 말씀드렸죠. 복사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컨스트 참조자를 쓴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컨스트를 써야만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P3에다가 P1 플러스 P2를 대입을 해라 라고 하면은
P3에 5,7이 저장되길 원하죠. 자,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P2의 X값이 갑자기 5로 바뀌면은 그게 말이 될까요? 이것도 중요한 질문인데 이 연산자 오버로딩에서는 말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실제로 코드 예제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하기로 하고, P2의 값이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복사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컨스트 참조자를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지우고, 자, 이 뒤에도 컨스트를 붙여줬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P1의 X값이 원래는 2였는데 3으로 바뀌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P1의 멤버 변수값을 바꾸지 않아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컨스트로 써주는 거예요. 자, 컨스트 멤버 함수 뭔지 아셔야지 되겠죠? 뭐였어요? 이 함수가 호출이 됐을 때 멤버 변수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빨간 줄이 뜨는 이유가 뭘까요? 보이드를 포인트로 반환할 수 없다라고 했죠. 자, 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나 이거를 컴파일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플러스에 인자로 P2를 넘겨주는 이걸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써도 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은 이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 뭐예요? 반환형이 보이드죠. 반환형이 보이드인데 P3에다가 대입을 어떻게 하죠? 못하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얘를 포인트로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예시를 드릴 때 이렇게 했죠. 얘는 지금 문제 없습니다. 왜? 얘가 보이드 반환형이면은 그냥 호출할 수 있잖아요. 여기 얘를 아무데도 대입을 안 하면은 문제가 없는 코드예요. 그런데 우리가 P3에다가 대입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말이 되게 하고 싶은 건 얘를 더한 걸 P3에 대입하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변이 포인트 객체를 반환을 해야지 이런 행위가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포인트 객체를 반환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여기 컨스트 붙는 이유, 여기 컨스트 붙는 이유, 여기 포인트로 반환해줘야 되는 이유 다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함수 안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냥 얘가 호출이 됐다라는 것만 문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P3에 우리가 어떤 값을 갖고 있게 하고 싶어요? P1에 2, P2에 3을 더한 값을 X값으로, 3과 4를 더한 7을 Y값으로 갖고 있도록 하고 싶죠. 자,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 우변을 통해서 반환되는 포인트 객체를 반환을 할 건데, 얘의 X값은 X값 플러스 P의 X값, 그리고 Y값은 X 포지션이네요. 포즈. Y값은 Y 포즈 플러스 P의 Y 포즈를 갖는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PX 포즈라는 거는 인자로 받은 이 P의 X값이죠. 인자로 넘어오는 놈은 뭐예요? P2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X 포즈는 뭐예요? 당연히 이 멤버 함수가 속한 이 클래스의 멤버 변수 X 포지션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지금 이 함수를 호출하는 주체는 누구죠? P1이죠. 그러니까 P1의 X값. 자, P1의 X값과 P2의 X값을 더한 값을 첫 번째 인자로, Y값을 더한 것을 두 번째 인자로 해서 포인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헷갈리신다면은 뭐 별 차이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써줘도 되겠죠. 구현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 P를 리턴하도록 해도 되죠. 줄여서 짧게 쓴 거예요.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얘도 두고 다시 원래 여기로 돌아가 봅시다. 자, 31번째 줄에 중단점을 걸고 P. 이 P가 겹쳤네요. 리절트라고 해보죠. 아까 요 P랑 이름이 같아서 그랬는데, 자,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도 아무 상관없죠. 자, F11을 눌러볼게요. 이 오른쪽에 의해서 이 함수가 호출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X 포지션 값은, 이거 들어가야죠. X 포지션 값은 2고, Y 포지션 값은 3이에요. 왜? 이 함수를 호출한 애는 P1이니까, P1은 X로 2, Y로 3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2고, 얘는 3이에요. 그 다음에 인자로는 P2가 넘어갔죠. P2의 X 포지션은 3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3입니다. 그래서 2하고 3을 더한 5하고 3하고 4를 더한 7이 이 리절트라는 포인트 객체의 멤버 변수에 들어가 있고 걔를 반환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 함수를 통해서 반환한 값을 우리가 P3에 대입을 했으니까 P3에는 4,7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5,7이네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지 되겠죠. 그래서 P3에 프린트 show 포지션을 해보면 5,7이 잘 들어가 있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잘 들어가 있네요.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처음에 얘 보이드였죠. 얘는 컨스트 참조자가 아니라 그냥 P였고 얘도 컨스트 함수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자,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다른 예가 아니라 쟤를 조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콘스트 참조자로 안 받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안에서 P의 X 값을 예를 들어 10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쵸? 얘 그냥 참조자를 인자로 받았으니까 이 안에서 막 값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랑 똑같은데 지금 여기서 P2에 show 포지션을 해보면 값이 몇이 출력이 되겠어요? 네, 10,4가 출력이 되죠. 원래 P2는 3,4인데 이 줄을 통해서 즉 이 함수를 거치면서 X 포지션 값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만들고 모르는 사람이 이걸 봤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P3에 5,7이 들어가 있고 P1, P2는 2,3, 3,4겠구나 했는데 실제로 실행을 해보니까 P2가 10,4로 바뀌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말이 안 되는 동작을 막아주기 위해서 컨스트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줄은 당연히 실행이 불가능하죠. 그러니 P2 값이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자, 얘를 지웠을 때의 경우 또는 얘가 다를 때의 경우 제가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거예요. 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얘가 없으면 아니죠. 얘가 아니고 얘가 불가능하겠죠. 여기 콘스트가 없으면 얘가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제가 클래스에 컨스트 키워드를 설명하면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왜 여기 컨스트가 없으면 이게 갑자기 불가능해지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컨스트를 붙여야만 이것도 가능해집니다. 굉장히 길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냐? 컴파일러가 이런 코드를 보면은 이런 함수를 호출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함수를 만들어주면 이게 가능해진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함수, 그러니까 이 함수죠.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동작을 구현해주면 된다. 이게 간단하게 요약한 요 연산자 오버로딩의 설명 내용입니다. 자, 코드 예제
제가 뭐 같은 내용이긴 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이어서 한번 여기까지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연산자를 오버로딩을 했거든요. 코드를 한번 타이핑을 해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번에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P1이 P2랑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출력을 해주려고 해요, 화면에. 네. 근데 지금 빨간 줄이 뜨고 있죠. 자, 얘도 동일한 원칙입니다. 컴파일러가 이런 문장을 보면은 우선 뭐를 찾냐면 쟤를 이렇게 바꿔서 호출할 수 있냐를 찾는 거예요. 자, P1에 오퍼레이터 이꼴이라는 함수 없죠.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가장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아까처럼.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얘는 여전히 빨간 줄이 뜨고 있죠. 자, 무슨 얘기냐? 아주 이게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얘도 아까처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 오퍼레이터 이꼴 잠시만요. 얘는 컨스트 해야지 되는구나. 네, 얘는 가능합니다. 자, 저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얘는 가능한데 얘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용 가능하려면 이 if문 안에 있는 얘가 true거나 false여야 되죠. 근데 얘가 true거나 false인지를 반환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void잖아요.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 나오는 게 반환값이 없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if문 안에 사용을 하려면 얘는 불리언을 반환을 해줘야지 되는 겁니다. 자, 빨간 줄이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우리 실제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P1과 P2가 같다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 강의 자료에 예제 있는 것처럼 이겁니다. 만약에 얘는 P1의 X 포지션이죠. 얘랑 저 인자로 받은 P의 X 포지션이 같고 그리고 Y 포지션도 같으면 같은 게 true고 아니면은 false를 반환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P1과 P2가 같을까요? 지금 같지 않죠? 그러니까 same이 여기는 return을 안 써줬네요. same이 출력이 안 되고 그냥 프로그램이 끝나버립니다. 자, 만약에 얘가 2, 3이고 얘도 2, 3이면은 same이 출력이 되죠. 실제로 이 43번째 줄을 출력을 하려고 할 때, 실행을 하려고 할 때 F11을 눌러보면 이 함수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컴파일러는 이 문장을 보면 이렇게 바꿔서 호출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그러니까 호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함수를 오버로딩 해줬기 때문에 실행이 가능하고 그 동작은 여기 써 있는 대로 X값, Y값이 같은지 확인해서 같으면 true. 지금 같으니까 true가 반환이 되죠. 그래서 이 if문 안으로 들어가서 same 이라는 문장이 콘솔창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뭐 이 콘스트가 빠졌던 건 여기 얘를 콘스트로 남겨뒀기 때문이었고 사실은 얘가 없어도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지금 상태에서 same이 잘 출력이 돼요. 하지만 제가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지금 여기서 컨스트 참조자를 사용을 하는 게 좋은지, 왜 얘가 컨스트 멤버 함수여야 좋은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불리언 같은 경우도 왜 불리언으로 반환을 해야 좋은지, 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죠. 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 내용은 앞에 오퍼레이터 플러스와 이제 또 다른 예제로 조금 한 번 더 다시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내용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보면 이렇게 해석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개죠. 이걸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해석은 요거고, 이렇게 해석됐으니까 이 함수를 찾아서 호출한다. 그래서 얘도 제가 예제 코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실행해 보시고 F11 눌러서 들어가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좋습니다. 좀 끊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이 단항 연산자도 우리가 오버로딩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